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를 읽는 성경 중간사편. 자, 저희가 중간사 역사의 핵심 인물인 알렉산더에 대해서 총 6개의 영상을 통해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그리스 세계를 통일하는 과정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영웅 알렉산더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집중 해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필립 2세가 근위대에게 암살당하면서 알렉산더는 갑자기 약관 20세의 나이에 마케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같은 해인 주전 336년 이 페르시아에서도 다리우스 3세가 왕위에 오르죠. 이렇게 둘은 같은 해에 동서양의 대표 주자로 나섭니다. 하지만 5년 후 둘의 운명은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죠. 알렉산더는 동방의 강호 페르시아를 침몰시키는 영웅이 됩니다. 이건 서양인 중에서 과거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야말로 역대급 사건이었죠. 어릴 적 알렉산더는 수시로 이런 불평을 했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세상을 다 정복해버리면 내가 왕이 되고 나서 어디를 정복하냐고요. 자, 오늘은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기까지 영웅 알렉산더의 어린 시절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영웅은 어릴 적부터 뭔가 비범한 구석이 있다고 하죠. 자, 알렉산더는 어땠을까요? 알렉산더는 주전 356년 수도 펠라에서 필립의 세 번째 아내인 올림피아에게서 태어납니다. 첫 아들이라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어린 시절 알렉산더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엄마입니다. 알렉산더는 에피로스 왕국의 공주 출신으로 교양이 철철 넘친 엄마와는 달리 병사들과도 거리낌 없이 지내고 딸뻘되는 여자와 결혼한 아버지를 경멸했습니다. 그리스적으로 보자면 왕으로서 품위와 채통이 너무 없었던 겁니다. 올림피아는 아들을 철저하게 그리스식으로 훈육합니다. 알렉산더는 엄마가 선물로 준 일리아드를 읽고 영웅 아킬레우스를 인생의 롤모델로 삼습니다. 일리아드는 페르시아 원정길에도 알렉산더가 늘 끼고 다닌 책이었죠. 왕자 알렉산더에겐 헤파이스티온이란 놀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거의 분신 같은 인물이었죠. 페르시아 원정 중 헤파이스티온이 죽자 알렉산더는 3일간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알렉산더가 12살 때 고린도 상인이 테살리아산 말을 팔러 옵니다. 가격은 13달란트, 전함 13척을 살 수 있는 엄청난 거액이었죠. 그런데 이 말은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중에 야생마였습니다. 필립 2세는 상인에게 그냥 가져가라고 호통쳤죠. 하지만 알렉산더가 그 말을 타고 한 바퀴 휘잉 돌고 옵니다. 놀란 필립 2세는 아들에게 말을 사주죠. 부케팔로스로 불리는 이 말은 페르시아 원정을 함께한 알렉산더의 에마가 됩니다. 이렇게 10대 알렉산더에겐 생애 최고의 책, 친구, 그리고 말이 생깁니다. 알렉산더는 군사 천재인 아버지, 그리스적 교양이 넘친 어머니로부터 최고의 제왕 교육을 받습니다. 아버지 필립 2세는 스파르타 출신 레오니다스를 초청해 알렉산더에게 군사 훈련을 시켰습니다. 알렉산더는 명문가 출신인 친구들과 함께 스파르타 전사를 키우는 10년 코스를 불과 3년 만에 마스터합니다. 이 코스를 함께 했던 친구들은 페르시아 원정의 귀한 전우가 되죠. 어머니 올림피아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아들의 가정교사로 초빙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치동 학원가에서 억대 연봉 강사를 입주과외 선생으로 부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마케도니아 왕국에 속한 데살로니가라서 지연의 끈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의 데살로니가에 가면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그리스 문명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문명임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문명을 야만족 페르시아에 전파해야 한다는 소명감에 불타죠. 스승의 가르침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인 알렉산더가 유일하게 따르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스인은 동등한 친구로 대해도 좋지만 야만족은 동물과 같다고 생각해라 하는 가르침이었죠. 알렉산더는 야만족도 그리스인과 동등한 인간으로 여겼고, 이런 생각은 페르시아 정복 이후 짧은 그의 통치 철학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레오니다스를 통한 스파르타 교육,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한 아테네 교육으로 무장한 알렉산더는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왕제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필립 2세의 암살로 알렉산더는 약관 20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필립 2세의 암살은 지금도 미스터리인데, 당시 유력한 배우로 알렉산더가 지목됐죠. 특히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엄마 올림피아로 인해 더욱 의심받았습니다. 필립 2세는 올림피아를 보고 첫눈에 반해 결혼했지만, 불같은 그녀의 성정을 보고 콩깍지가 금세 벗겨집니다. 혼례를 치른 뒤 곧바로 각방을 썼다고 하니 둘 사이에 알렉산더가 태어난 것도 행운이었죠. 젊을 때부터 여러 후궁을 둔 필립 2세는 급기야 올림피아와 이혼하고 10대의 젊은 여인을 왕비에 앉힙니다. 젊은 왕비는 곧 아들을 출산했고, 이로써 알렉산더의 입지는 위태로워졌죠. 배다른 동생은 자신과는 달리 마케도니아 순혈이었고, 새 왕비는 필립 2세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으니까요. 자, 모든 면에서 알렉산더가 암살의 배우로 의심받기에 충분했던 상황이죠. 하지만 의혹을 해소할 새도 없이 국내외적으로 사건이 연이어 터집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알렉산더는 즉시 왕으로 추대되었고, 새 왕비와 배다른 동생은 올림피아에 의해 처형되죠. 그리고 그리스 곳곳에서 20대 애송이 왕을 얕잡아보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알렉산더는 즉위와 함께 리더십을 검증받아야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팎의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국내는 가차없는 숙청으로, 국외는 무자비한 진압으로 말이죠. 이렇게 초기 2년간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북방 지역을 평정한 알렉산더는 필립 2세가 열었던 고린도 회의를 다시 소집합니다. 2차 고린도 회의에서 알렉산더는 자신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고린도 동맹군을 결성해 세계사의 물줄기를 단번에 바꿀 페르시아 원정길에 오릅니다. 고린도 회의 당시 유명한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알렉산더는 고린도에 있는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세상을 등지고 철저한 무소유를 실천하며 살아간 견유학파의 간판 스타였죠. 수소문 끝에 디오게네스를 만난 알렉산더가 묻습니다. 혹시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시오. 뭐든 들어주겠소. 이때 디오게네스가 한 말, 좀 비켜주시게 젊은 양반, 햇빛 가리니까. 이때 알렉산더가 한 말,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면 디오게네스처럼 살고 싶다. 만약 범부였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아니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터진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그리곤 능지처참했겠죠. 알렉산더는 원정에 앞서 그리스인 관습에 따라 델포이에 아폴론 신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도착한 날은 불길한 날이어서 신탁을 받을 수 없었죠. 신관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알렉산더가 아니었죠. 알렉산더는 신관을 강제로 신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신관은 어처구니 없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참나, 당신은 절대로 지지 않을 사람이군요. 자, 이 말을 듣고 알렉산더는 외칩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신탁은 필요 없다. 바로 그 말이 내가 듣고자 했던 신탁이다. 원정을 앞두고 마케도니아 군은 6.5m 장창을 든 중무장 보병들이 가로 세로 16열 정방형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전술을 마스터합니다. 진화된 팔랑크스는 털을 곤두세운 고슴도치처럼 보였고 적진을 향해 탱크처럼 돌진할 수 있었죠. 다시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렸죠. 마케도니아 밀집 방어진인 팔랑크스입니다.
하지만 이 팔랑크스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전방으로의 돌파력은 최강이지만 방향 전환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기병을 이용한 적의 측면 공격에는 무척 취약했습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는데 당연히 평지가 아니면 운용 자체가 불가능했죠. 알렉산더는 기병의 수를 늘려 팔랑크스의 이런 약점들을 보완합니다. 여기서 헤타이로이로 불리는 최정예 기병이 탄생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말은 자기 돈으로 구비했기에 기병의 구성원은 전원 귀족이었죠. 당시는 말 위에 앉는 안장, 발을 걸칠 수 있는 등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 위에서 창으로 적을 찌를 경우 그 반발력으로 자신이 말에서 떨어지기 일쑤였죠. 그래서 헤타이로이는 적을 찌르기 직전 창을 손에서 놓는 고도의 기술을 연마합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다지만 원정을 떠날 당시 알렉산더의 군대는 의외로 돈이 없었습니다. 금광이 발견되어 숨통이 트였지만 대부분 군제 개혁에 쏟다 보니 원정에는 고작 보병 35,000명, 기병 5,000명, 군량미는 고작 한 달치에 불과했죠. 이에 비해 페르시아는 4,000배에 달하는 경제력, 군대 숫자는 무려 100만에 육박했죠. 출정에 앞서 부하들이 걱정하자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나간다. 전쟁을 꿈과 희망으로 한다? 전쟁놀이나 컴퓨터 게임도 아니고 딱 20대 청년 입에서나 나올 수 있는 애드립이죠. 그럼 20대인 알렉산더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자, 오늘은 알렉산더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집중해 보았고요. 드디어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서 다음 시간에는 페르시아 주력군을 격파하는 이수스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